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인도 유명한 예언가 아난드는 2006년생으로 아직 16세에 불과해 인도 신동으로 불립니다.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했던 그가 최근에 어떤 새로운 예언을 했을까요? 아난드는 2월 8일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사람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식품의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고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품 안전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식품 안전 문제와 농업 문제를 포함한 현재 생활 환경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현대인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살 수 있지만 이러한 식품의 99%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인류는 식품 안전 문제와 농업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난드는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한 음식은 사람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지만 돈이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며 현대인들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청정한 좋은 음식을 얻지 못한다라며 식품 이면의 생산 사슬은 장사꾼의 업무와 금전적 욕심을 숨기고 있으며 식품의 유전자를 제조 과정에서 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출처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이 깨끗한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유해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식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킬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월 31일 전 중국 주재 영국 외교관 로저 가르사이드는 외신 중국 내막과의 인터뷰에서 중공 관리들이 시진핑을 겨냥한 내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사이드는 리크창 총리를 비롯한 중공 고위 관리들은 시진핑이 중국을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는 곧 부와 권력,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시진핑 반대를 모의한 이유입니다. 중공이 드러낸 취약한 면은 그런 모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사이드는 내부 쿠데타 가능성 원인을 첫째 중국의 민간 기업이 강해지고 자주적으로 변했다는 점, 둘째, 내부 취약성, 셋째, 부동산 산업 침체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가르사이드는 중국 민간 기업이 중공에 압력을 줘 국가 지도층의 불안을 야기했다라며 이들 민간 기업은 중공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금으로 반전을 꾀해 중공 정치인과 시진핑의 경쟁자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부 문제에 대해 가르사이드는 2011년 이후로 중공의 국내 안보에 대한 예산이 군사 예산보다 많았다. 중공은 내부의 적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의 구조는 지역과 지방정부의 많은 권력 중심 파벌을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대해 가르사이드는 중공 정부는 수년간 땅을 팔아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지금은 땅값이 폭락했다. 중국 국내 총 생산의 약 25%가 부동산 산업인데 그러나 지금은 이 산업이 와해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채가 3천억 달러가 넘는 헝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됐습니다. 가르사이드는 이 같은 쿠데타가 중국을 민주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공산주의 제도가 더 이상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헌정민주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중공 관리들은 이미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사이드는 20차 전대 이전에 쿠데타가 일어날지에 대해 1년의 내부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동시에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발생 확률은 20% 정도이며 관건은 반대파 관료들이 행동에 나설지 여부에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쇼트트랙 8강전에서 중국 여자 대표팀 팡커신의 반칙 행위가 네티즌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팡커신은 앞선 캐나다 라이벌 엘리션 샤를의 발밑에 볼록을 들이밀어 넘어지게 하고 결국 자신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샤를은 항소해 결승에 진출했고 팡커신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들이밀며 남을 방해하는 팡커신의 악행에 대해서 대처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두 사람이 이번 경기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접촉해 일어난 일인지 밝히고자 경기 화면을 느리게 재생해 본 결과 판커신이 권력을 밀어 샤르르 스케이트화를 마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면은 각국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으며 마리오 레이싱카, 거북 껍데기 던지기, 마리오 레이싱 아이템 전쟁이라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미국 최대 규모 커뮤니티 레딧에 올려졌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세히 안 보면 전혀 알 수 없다. 마리오 카레이싱의 바나나 던지기, 영원히 출전 금지해야 한다. 중국은 누구도 그들을 앞서는 것을 금지한다. 부정 행위자가 놀라운 정확성과 조종력을 보여주었다. 숙련된 동작이 분명히 연습한 적이 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벌써 8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점프, 혼성단체 종목의 경우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이 종목에 능한 정상급 선수 5명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당해 각국 언론으로부터 이번 올림픽은 완전히 코미디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남자 1000m 쇼트트랙 준결승전에서 황대현과 이준서가 각각 1, 2위를 했다가 실격 판정을 받아 중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 진출 후 헝가리의 류샤오린 선수가 1위를 했지만 실격 처리돼 중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우승해서 실격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